오늘 0시부터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강화된 시행 첫날, 경찰 단속으로 도내에서 모두 12명이 적발됐습니다. 강화된 법은 과음한 이튿날 아침 숙취운전도 단속에 걸릴 수 있습니다. 춘천에서는 오늘 아침 2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 총경급 한 간부가 회식 자리에서 부서 여직원에게 성적 농담을 한 의혹으로 감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영서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홍천과 화천의 낮 최고 기온이 33.3도까지 올라가는 등 무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로 오늘 0시부터 강화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적용됐습니다. 법 시행 첫날 조금은 달라졌을지 먼저 이병선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현재 시각 25일 0시 8분. 제2윤창호법이라고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첫날입니다. 단속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단속을 시작한 지 1시간 뒤 여성과 함께 차를 타고 있던 30대 남성이 감지기에 숨을 내뱉자 경고음이 울리며 빨간불이 깜빡입니다. 소주 한 병을 넘게 마셨다는 이 남성은 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25%가 나왔습니다. 술이 약해서요. 그러니까 술이 약하신 분이면은 더 이제 몰랐어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그거는 저희가 이 수치에 대해서 단속에 적발된 60대 남성은 숨을 내뱉는 대신 들이마시거나 혀로 측정구를 막은 채 숨을 내쉬는 등 갖가지 방법으로 측정을 방해합니다. 혓바닥으로 아니 혀로 막으시네 이러고 아니 예 그냥 부는 거지. 저 5분간 기다리겠습니다. 경찰관과 10여 분 동안 더 실랑이를 벌이고 측정에 응한 남성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는 0.075%, 면허 정지 수치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법이 발효된 직후 실시된 음주 단속에서 원주에서만 3건, 도내에서 12건이 적발됐는데 이 가운데 면허 취소 수치인 0.08%를 넘은 경우가 10건이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8에서 0.1% 사이의 수치로 적발된 4명은 종전에는 면허 정지로 처리됐지만 법 개정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출근길 음주 단속에서는 이른바 숙취 운전자들이 3명 적발됐는데 이 가운데 2명은 승객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택시 운전자였습니다. 처벌 수준도 많이 강화된 상태입니다. 소주 한 잔이라도 드셨으면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마시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법은 나날이 강화되고 있지만 음주운전이 버릇으로 굳어진 운전자들은 여전합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과음한 이튿날 아침 숙취운전도 얼마든지 경찰 음주 단속에 적발될 수 있는데요. 제2윤창호법 시행 첫날 출근길 단속 현장을 김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춘천의 한 외곽도로, 경찰이 운전자 음주 단속을 실시합니다. 출근길 숙취 운전자를 적발하기 위해서입니다. 제2윤창호법 시행 첫날 아침 단속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3%만 넘어도 단속에 걸릴 수 있습니다. 단속 시작 30분 만에 50대 남성이 적발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68%, 면허 정지 수치입니다. 장애인 콜택시 기사인 이 남성은 어젯밤 소주 2병을 마시고 아침에 장애인을 태우러 나왔다 적발됐습니다. 10시간 2병만 드신 건데 걸린 거예요. 원래 한 병만 딱 먹어야 되는데. 잠시 뒤 또 다른 택시 운전사에게 음주가 감지됩니다. 정확한 음주 측정에 앞서 수차례 가글을 해보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0.1 취소 수치 나오셨어요? 면허 취소 수치가 나오셨어요? 60대 택시 기사는 어제 아침에 마신 술 때문이라며 발뺌합니다. 이걸 빨갛고 드세요, 그새. 거의 먹으면 돼요. 눈도 빨갛고. 거의 먹으면 되니까. 공교롭게도 단속에 적발된 2명 모두 손님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택시 기사였습니다. 0.127이라는 수치가 나왔어요. 이건 어제 아침에 드셔가지고는 얼마큼 돼서 나올 수치가 아니고요. 저희가 봤을 때는 뭐 밤 늦게 새벽까지 드셨거나 오늘 아침에 뭐. 앞으로 음주 단속 기준과 처벌이 강화되면서 출근길 숙취 운전도 처벌될 수 있어 술 마신 다음 날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음주운전 단속을 피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강원지방경찰청 총경급 고위 간부가 부서 직원에게 성적 농담 등을 한 의혹으로 감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총경급 간부는 대기 발령이 났습니다. 허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주 회식 자리였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 총경급 간부가 친목 성격의 회식 자리에서 같은 부서 여직원에게 성적 농담 등을 건넸습니다. 이후 피해 여직원은 경찰 내부망을 통해 신고했습니다. 해당 간부는 성적 의도는 없었지만 상대 직원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사죄를 계속 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제가 된 발언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다며 인터뷰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해당 총경은 다른 지방청으로 대기 발령이 났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지난 13일 바로 이 강당에서 성희롱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열흘도 안 돼 이번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총경 이상 고위 간부는 본청에서 직접 감찰 조사를 벌이고 있어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지난해 6월에는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는 부서 직원을 택시 안에서 강제 추행한 혐의로 도내 모 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범죄를 막아야 할 경찰 조직의 내부에서 성적으로 물의를 빚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영서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홍천과 화천의 낮 최고 기온이 33.3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시민들은 그늘에서 더위를 식혔고 일찍 개장한 도심 물놀이장에는 벌써부터 아이들의 물장난이 시작됐습니다. 정다혜 기자입니다.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아스팔트에 살수차가 지나갑니다. 시원한 물줄기에 묵은 먼지와 함께 더위도 씻겨나가는 듯합니다. 도심 속 물놀이장에는 벌써부터 아이들이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들도 물에 발을 담그고 더위를 식혀봅니다. 오늘 날씨 너무 더운데 수영장 친구들이랑 같이 오니까 좋아요. 부쩍 따가워진 햇볕 탓인지 운동을 하러 나온 시민들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평소에는 사람이 많았는데 요즘에 날씨가 너무 더워져서 지금은 사람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장에 나온 주부들은 약속이나 한 듯 한 손에 양산을 펴들었고 휴대용 선풍기에 또 차가운 음료수로 더위를 식히는 시민들도 많았습니다. 원주시를 비롯한 영서 지역은 폭염주의보가 내려지면서 낮 최고 기온 30도를 웃도는 한여름 날씨를 보였습니다. 밤 기온도 점차 올라 내일은 아침 최저 기온이 20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올해 더위는 어떻게 이겨내실? 아니 모르겠어. 아주 지금도 더운데 큰일 났어. 이제 우린 농사를 하기 때문에. 기상청은 폭염이 내일 오후까지 이어지다 밤부터 비가 내리면서 특보는 모두 해제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다혜입니다. 6.25 전쟁 69주년을 맞아 고귀한 희생을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한 행사가 도내각 시군에서 열렸습니다. 춘천문화예술회관에서는 대한민국을 지켜낸 희생과 용기, 평화와 번영으로 보답하겠습니다를 주제로 참전 유공자와 시민, 군인 등 600여 명이 참석해 전쟁의 역사적 교훈을 되새겼습니다. 오늘 행사에는 유공자들에 대한 표창과 함께 6.25 노래 합창이 이어졌고 행사장 주변에는 6.25 사진 전시회가 마련됐습니다. 정의당 강원도당이 권성동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에 비판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정의당 도당은 성명서에서 청탁받은 사람은 있는데 청탁한 사람은 없다는 법원의 논리에 속아 웃고 갈 지경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특히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수사 외압이라는 검사의 폭로가 나왔는데도 무혐의 판결이 나온 것은 법의 잣대가 상식보다는 권력에 의해 좌우되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춘천시의 조직 개편안이 춘천시 의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돼 다음 달 춘천시 공무원들의 대대적인 인사가 시행될 전망입니다. 춘천시는 기존 도시건설국을 문화도시국과 교통환경국으로 분리 확대하고 교통복지와 노인,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기존 경로장애인과를 경로복지과와 장애인복지과로 분리합니다. 또 교통과는 생활교통과와 대중교통과로 개편하고 동물산업 활성화 등을 담당하는 동물보호센터가 신설됩니다.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가 오늘 강원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에 대해 규탄하며 대대적인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민노총은 도내각 지역에서 차별 철폐 대행진을 통해 정권을 규탄하고 다음 달 3일부터 열리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파업을 비롯해 노동기본권 확대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춘천시가 근화동 하수종말처리장 이전 사업을 민간 투자로 진행하는 BTO 방식으로 추진합니다. 춘천시는 현재 한 민간업체에 사업 제안서를 제출받고 보완을 의뢰한 상태라며 해당 업체가 제안서를 보완하면 기획재정부와 공공투자관리센터 등에 검토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BTO 방식은 민간업체가 하수종말처리장을 이전 조성하고 30년 동안 운영권을 보장받는 방식입니다. 춘천시는 하수종말처리장 이전 비용 등으로 3천억 원 정도가 필요하고 빠르면 2021년쯤 착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춘천의 한 공군부대에서 발생한 대공미사일 천궁 오발 사고와 관련해 군부대 관계자 4명에게 징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공군은 사고를 낸 당사자인 채모 원사와 이모 상사에게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내리고 관리감독 책임을 지는 정비중대장과 정비대장에게는 각각 근신 일주일과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총파업에 대비해 강원도교육청이 대응 계획을 일선학교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오는 7월 3일부터 5일까지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는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의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학교 급식과 학사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락 지참이나 빵과 우유 등 급식 대용품 구입, 수업 단축과 교직원 대체 업무 투입 등 학교 사정에 따른 탄력적인 대응 계획을 안내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 수출이 8개월 연속 플러스 성장했지만 수출 규모는 전국 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는 도내 수출 실적이 2018년 9월 이후 8개월 연속 플러스 성장했다며 2년 연속 수출액 20억 달러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의료용 전자기기, 자동차 부품 등 강원도 주요 수출품의 판로가 다양화된 것이 증가세 유지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올 들어 5월까지 수출 규모는 8억 5천만 달러로 전국 17개 시도 중 세종시와 제주도를 빼고 가장 낮았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2억 원에 달하는 인제군 농특산물이 미국 수출길에 오르는 등 좋은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인제군에 따르면 최근 관내 9개 업체에서 1억 원에 달하는 농특산물을 미국 LA로 수출하는 등 상반기에만 4회 걸쳐 2억 원가량의 농특산물을 수출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인제 곰취 등 마른 나물류가 처음으로 수출 품목에 포함되는 등 인제 농특산물의 미국 서부 지역 수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홍천군은 자동차세를 비롯해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강원도 권역별 번호 영치판 활동을 실시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